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64페이지 제6절 사업시행 특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류 무료 열람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공립학교 등을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만들게 되면 1,000원, 2,000원 하는 서류 그냥 공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서류 송달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불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송달에 가름하여, 가름이란 말은 대신하는 것을 법률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시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행정청 아닌 줄쳐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비행정청이 공시 송달하고자 한다면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의 승인받아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분할 시행에 대해서는 앞서 함께 보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바로 4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예를 별표하고 관련된 내용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리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고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기본적인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관계된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함께 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된 때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대상이고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하는 것이죠. 단계별 집행 계획은 3년 내 사업 시행할 것인지 3년 후에 시행할 것인지 이를 가늠하는 행정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시행자에 관한 사항과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을 살피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특히 민간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자주 보실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쯤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국, 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실시계획 실효와 관련되어서는 그 대상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은 때에 실시계획 실효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 인가 받고 고시하면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 못 받겠다고 하면 토지 소유인의 재결 신청해야 됩니다. 그 재결 신청을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이내 하지 않았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한 때는 7년 내 재결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5년과 7년 구분하시는데 원래 5년이죠. 여기에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 사용권 확보했다면 3분의 2, 2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5 더하기 하면 7 나오죠. 그래서 실시계획 실효와 관계된 사항 그렇게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실시계획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 공고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그래서
여기 3단계에서는 수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단계는 단계별 집행계획 공부하는 것. 2단계는 시행자와 관계된 내용으로 비행정청은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되며 비행정청 중에 민간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최근 개정된 실시계획 시료를 잘 정리하시는 게 2단계에서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3단계는 수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과 관계된 사항을 이제 함께 보십니다. 우선 165페이지의 양가 1번 수용 사용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그리고 2번 끝에 소유권 외 권리, 소유권 외 권리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1번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2번은 소유권을 제외한 사용권, 특히 제한 물건 등에 대해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는 곳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 계획설에 인접한 추천없습니다. 다음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 학교나 도로 예정지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외 권리를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아닌 인접한 토지의 경우에는 수용할 수 없고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 그리고 그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일시 사용만 대상이지 수용 대상 아니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는 도시군 계획설 예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로부터 떨어진 곳에 학교를 만들고자 하면 이 학교 만드는 곳에 길을 내는 곳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예정지이지만 그 주변 땅에 물건 쌓아놓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적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할 수 있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인용을 법에서는 준용이라 합니다. 1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해를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토지 등의 강제 수용과 관계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줄여 공치법이라 하거나 토지보상법으로 약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과 관계된 사항은 공치법에서 다루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치법이 일반법인 반면 저 수용을 공치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다루게 되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바로 국토계획법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사업인정 고시 의제입니다. 공치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 고시한 경우 실시계 고시 가로 해놓으시고 고시 추천했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인가 받고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인가가 아니라 언제? 고시한 때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부터 본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재결 신청은 공치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 기간에 하여야 한다. 시행 기간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된 공치법에 관한 사안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치법에 관한 사항들을 열람하게 되면 공치법 4조에는 공치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70여 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70여 개 사업을 공익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익 사업을 인정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때 그 사업에 한해서만 그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치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다루고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치법의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인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저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그리고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해당되는 국토계획법의 실시 계획이 고시되면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고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면 이 절차만 진행하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실시 계획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고자 하면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지도이사, 대도시장에게 인가받음으로써 실시계 인가 절차 끝나고 이를 고시하게 되면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 하나 상대하는 것보다 지도이사, 대도시장에게 실시계 인가 받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치법과 달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시행자 보호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재결 신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공치법에 따르게 되면 공익사업자가 기업자라 표현하는데 그 기업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 땅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치법에 따르게 되면 사전 현금 보상하고 이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공익사업 인정된 날부터 1년 내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결 신청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은 실효되게 됩니다.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시행자의 경우는 신속하게 재결 신청해야 될 텐데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특례 규정에 따르게 되면 시행기간 내 재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인천국제공항 등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공사 기간은 1년 만에 공사 끝났다? 10년 걸린다.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지법과 달리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 수용윤회 재결 신청을 시행기간 내 하도록 하면 토지 소유자가 보상 수령하지 않았을 때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골탕 먹이고자 공사 다 끝날 때 재결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토지의 가치 보상금을 1억이라 하면 10년 뒤에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보상금은 10년 사이에 인플레이 감안하여 5억, 10억 된다? 10년 뒤에도 1억이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감정평가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10년 지나도 보상금은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골탕 먹이고자 공사 다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하지 않고 막바지에 재결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시행자 보호하는 규정입니까? 소유자 보호하는 규정입니까? 시행자 보호 규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규정을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잘 공부하게 되면 이해가 손쉬운데 제가 이렇게 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이야기 드리더라도 충분히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할 수 있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용 사용 또는 일시 사용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언제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뭐한때? 고시한 때부터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저 실시계획 고시한 때 공지법상 사업 인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수용하게 되면 사전 현금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보상금 지급했는데 그 보상금을 수령하면 보상 끝난 것이거든요. 안 받으면 보상 안 된 것이죠.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재결 신청이라는 것을 시행자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시행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예를 정리해 나가십니다. 나는 실시계획 실효에 대해 충분히 잘 정리되어 있다?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시계획 실효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저 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간 실시 계획을 인가받은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했다고 하면 저 10년 동안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살 집을 못 짓습니다. 보상을 받은 적 있다 없다? 보상금도 받은 적 없습니다. 이제 10년 지나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실시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보상 받았다면 문제없지만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시행 기간 중에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결 신청을 저 실시계획 고시한 날부터 5년 내 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소 10년간 규제 심했고요.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했는데 또다시 5년 동안 보상금 다툼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돈 한 푼 챙긴 거 없습니다. 이건 시행자가 재결 신청권을 남용한 것이라 해서 실시 계획은 효력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내 도시군 계획설 결정으로부터 20년 내 실시 계획이 실효되었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는 것이고 20년 지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실시 계획이 실효되게 되면 5년 되는 다음 날, 7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시설 효력은 상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취지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라는 것 파악하시고 그에 관한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166페이지에는 타인 토지 출입, 일시 사용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양가로 3번 보게 되면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1번 찾으셨죠?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이에 따른 행위는 바로 타인 토지 출입을 말합니다.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행위자부터 시행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추천하시고 시행자 추천하십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남의 땅에 출입하다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의 땅의 토지 소유자는 고려 청자를 장독대 항아리처럼 마당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측량하다가 이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측량한 행위자가 손실 보상한다? 그 행위자 속한 행정청, 시행자가 보상한다. 행정청과 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죠. 만약 행위자가 보상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손실 보상은 누가 한다?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행정심판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추천습니다.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지정한 자 추천습니다. 행정심판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행정청의 법률 행위를 행정행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내려져 있는데 그러한 집합금지 명령이 바로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면 효력 발생하지만 위법하고 부당하면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유효이지만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행정행위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요즘 나오나께서는 그분을 테스형이라 하시더라고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원샷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효인데 이에 대한 구제 절차로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관청이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직권 3급 관청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하며 법원에 소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정소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경기도의 성남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성남시장의 바로 위에 행정청은 경기도지사이죠. 그 도지사에게 잘못된 성남시장의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달라 구제 요청하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이고 서울시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장관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이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라는 게 당연 가능한데 비행정청의 경우에도 입안권자로부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죠.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과정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했던 법률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행정처분으로 의제하고 그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허용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때 행정심판 제기하게 되면 비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은 법원 달려가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청에게 구제 신청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한다. 비행정청인 도시공계획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6번 그냥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경우 국공유로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위반한 때는 무효로 한다. 무효 추정수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인 공립학교 부지로 결정된 곳에 국공유지가 존재하면 이 국공유지는 학교 만드는 데 사용돼야 되죠. 저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면 이곳에는 학교 더 이상 못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무효라는 말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선의 관계는 유효, 선의 악의 관계는 취소, 악의 관계는 무효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고시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그 사실을 안다?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학교 용지로 결정된 것을 매입한 자, 선이다, 악이다, 악입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로 결정된 국공지를 처분하는 관리청이 있다고 하면 알고 한 것이죠. 악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무효로 하게 됩니다. 7번 공공시설 귀속, 조성 대지 처분 등에 대해서는 천천히 지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비용 부담과 관계된 이야기.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복잡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천천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정안되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찍어서 맞추자. 그런 개념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천천히 정립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내용을 파악할 필요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10년과 20년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의되고 10년간 또는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대로 안 했고 고통만 끼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보상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장기 밀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와 그리고 실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매년 출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올 때까지 오늘 공부하셨던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를 파악하셔야만 매년 시험에 나오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